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혜나입니다. 미세먼지부터 기후변화까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2007년 이후 기후변화 관련 보도들이 급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 관련 탐사 보도에 활용하기 좋은 몇 가지 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변화가 보이시나요? 지금 보신 건 지표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툴입니다. 글로벌 서페이스 워터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표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탐색을 클릭하면 이렇게 세계지도와 함께 차트가 보입니다. 이 차트에서 물 발생률, 물 발생 변화의 강도, 물의 계절성, 연간 물 재발률, 물의 변화, 물의 최대 범위 등을 선택해 볼 수 있죠. 낙동강 일부 지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검색창에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을 입력하거나 대한민국 지도를 찾아 스크롤을 쭉 위로 올려 확대하면 낙동강 유형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표시된 물 발생률의 모습 보이시나요? 물 발생률은 매년 지표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36년 동안 100% 물이 발생한 영구수 영역은 짙은 파란색으로, 물이 가끔 발생하는 영역은 분홍색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옅은 분홍색은 물이 덜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월별 물 재발률과 함께 연별 물 발생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차트를 클릭하면 그해 어느 달에 물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 레이어를 어스 타임랩스로 설정하면 1984년부터 2016년까지의 물 발생률 변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죠. 물 발생 변화 강도를 통해 전 세계적 사막화 현상과 물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표수가 증가한 곳은 녹색으로, 감소한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통해 어느 지역이 물이 감소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화방조제, 새만금방조제, 영암금오방조제 등 조수의 해를 막기 위해 인공으로 만든 제방의 경우는 붉은색으로 표시되기는 하나 이를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환경을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서페이스 워터는 이렇게 다양한 차트 설정을 통해 지표수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툴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지표수의 변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싶다면 구글어스의 타임랩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이 어떻게 사라지고 생겨났는지도 볼 수 있죠. 앞서 물이 감소해 붉은색으로 나타났던 RR해를 구글어스 타임랩스에서 다시 보면 해마다 물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구글어스 타임랩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검색해 볼까요?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지역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서페이스 워터와 구글어스 타임랩스 두 개의 툴을 교차 활용해 지표수와 지표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환경의 변화를 유추하는 보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툴을 살펴볼까요? 최근 아마존 화재부터 호주 산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림이 불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산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산림 관련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입니다. 이 툴은 전체적인 산림 벌채 및 소실 현황 등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툴입니다. 좌측 숲의 변화를 클릭하면 산림 벌채 경보 및 경고, 화재 경보, 트리커버 손실 등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 경보, 트리커버 손실을 활성화해 볼게요. 그럼 레전드와 애널리시스를 통해 해당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전드는 분석 기간 등 범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정보를 클릭할 경우 해당 데이터의 출처 사이트로 연결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시스는 분석할 지역을 클릭하거나 직접 지정한 후 레전드에서 설정한 기간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걸로 이 아이콘을 누르면 관련 데이터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설정한 포항시의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레전드에서 트리커버 손실의 재생을 누르면 해마다 발생한 트리커버 손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화재 경보에선 가시적외 차량 복사계, 비어즈를 통한 화재 경보 발생 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는 위성을 통해 삼림벌채 등 산림의 손실은 물론 산불과 삼림의 소멸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화재 관련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나사가 화재 관측 위성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Fire Inform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System, FIRMS를 직접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7월 23일 동해 오징어 급감의 원인으로 중국 유령 선단의 불법 어획이라는 증거를 인공위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찾아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의 해상 활동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툴도 있습니다. 글로벌 피싱워치는 구글 또는 페이스북으로 등록을 하면 전 세계 선박의 이동 경로, 출현 빈도 등의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박별로 수색도 가능하고요. 야간 조면 선박과 어로 활동, 공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EEG 등 기간별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서해쪽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에서 활동 중인 걸로 나오는 선박을 클릭해보면 해당 선박의 국적과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죠? 글로벌 피싱워치를 통해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125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툴도 있습니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그리고 건물 옥상에 태양열 패널 설치 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량 등을 볼 수 있죠. 아직 한국 데이터는 지원하지 않지만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사 작성 시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탐사보도의 유용한 툴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취재 활동에 도움이 될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혜나였습니다.